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 왜 A 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부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관한 것이다. 부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변화는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정보 및 경험을 걸러내는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약 2000년 전 그리스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위대했던 그리스는 오늘날 경제적 생명 유지 장치에 매달려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흔히 새로운 형태의 리더들이 부상하기 마련이다. 바로 폭군이다. 이들 리더 중 몇몇은 매우 악명이 높다. 리더 중에는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아돌프 히틀러, 마오쩌둥, 이오시프 스탈린, 로베스피에르, 나폴레옹 등이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히틀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같은 해인 1933년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둘째, 각각의 나라에서 두 사람이 당선된 이유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은 바로 경제공황이다. 셋째,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루스벨트는 그저 문제를 미래의 리더들에게 떠넘겼을 뿐이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어마어마한 골칫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의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폰지 사기와 똑같다는 것이다. 복지제도는 미국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있다. 복지제도는 사람들은 나약하게 만들며 정부가 문제를 대신 해결하도록 종용한다. 물론 정말 절실하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지가 멀쩡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정부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사이에 재정 지원 혜택에 대한 권리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터무니없는 복지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미국의 건국 이념을 갉아먹고 있다. 부자 증세를 외치는 민주당과 사회보장제도 및 메디케어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은 변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했다. 애초에 문제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통적인 교육은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다. 교사들은 학생이 왜 그런 걸 배워야 하죠? 라고 물을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다. 좋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대답은 학생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다. 맥락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맥락은 철학과 믿음, 원칙, 가치관, 두려움, 의심, 태도, 선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맥락은 이러한 말들로 드러난다. 난 돈이 많은 것보다 행복한 게 좋아.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대부분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은 경우에 그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다. 중산층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또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관, 사용어휘들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해. 안정적인 직업이 가장 중요해. 중산층 사람들 또한 대개 부자가 되지 못한다. 중산층 사람들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부자의 맥락을 반영하는 표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있어. 내일은 곧 내 삶이야. 부자 아빠는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쌍방이 모두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너에게는 시간 낭비고 돼지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이 말은 즉 가난한 사람이 맥락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하거나 중산층의 맥락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우리의 인생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맥락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게 된다.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비교적 쉽지만 맥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고 심오한 일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엄청난 용기와 신념, 자존감,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하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소득의 종류를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의 세계에는 세 종류의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비활성소득이다. 첫 번째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뜻한다. 근로소득에는 세 가지 소득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근로소득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봉급생활자가 된다. 두 번째 투자소득은 자본이득이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자본이득을 위해 투자한다. 자본이득이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얻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비활성소득은 현금흐름이라고도 부른다. 이 소득은 세 가지 소득 중에 세율이 가장 낮고 때로는 아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세금이 붙지 않는 현금흐름에 투자하려면 높은 수준의 금융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세 종류의 소득은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며 부자들은 투자소득과 비활성소득을 얻기 위해 일한다. 일부 부자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소득을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 학생이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지능 외에도 다양한 지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중지능이론은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지능이론이다.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 다른 6에서 8가지 유형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다. 다중지능이론은 지능을 하나의 일반적인 능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특정한 양식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언어지능이다.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읽고 쓰기에 능하며 학교 생활이 쉬운 편이다. 두 번째는 논리수학지능이다.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수학에 뛰어나며 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제를 쉽게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신체운동지능이다. 이들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며 몸을 움직이고 직접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는 공간지능이다. 공간지능은 그림이나 시각화, 디자인, 퍼즐 풀기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지능을 갖춘 학생은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음악지능이다. 이들은 음악, 리듬, 박자, 음정에 민감하며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악기를 잘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음악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공간 지능을 갖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그리 뛰어나지 못하지만 음악 학교 같은 환경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 지능이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뛰어나다. 타인의 감정과 기분, 성격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곱 번째는 자기의 지능이다. 이 지능은 감성 지능이라고도 불리며 자기 반성 및 자기 성찰과 관련 있는 지능이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감정과 반응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의 지능은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다. 자기의 지능은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필수적이다.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로 묘사된다. 그 사람은 압박감에 시달려도 끄떡없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끈기 있고 자제력이 강해.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리스의 비극은 실수가 아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결과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맥락을 바꾸고 소득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 또한 돼지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 그것은 돼지가 스스로 원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